네, 어벤져스 전략회의 4월 17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한 거 아마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. 자, 그 부동산 실패로 인해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 서울에서 밀려나서 경기도 쪽으로 가신 분들, 또 집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여전히 고통스러우실 텐데요. 감사원이요. 문재인 정부 참 늦었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관련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. 그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그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 통계를 102번이나 조작했다는 겁니다.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이 당시 집값이 오르니까요. 당시에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서 부동산원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용산개발, 그때 이제 서울시가 용산개발 하려고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 그렇죠. 시절이죠. 그거 이제 취소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서 이제 취소하면 좀 집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거를 이제 조작하기 위해서 부동산원에다 이야기를 해서 뭐 이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른 것이 않는 것처럼 그걸 102차례나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. 결국 질책과 압박 이런 것들을 외압이 만연했다라는 결과를 이제서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. 왜 이런 결과가 이제서야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네요. 예, 그 저게 뭐 이미 뭐 한 2년 전부터 저런 의혹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? 네. 문재 정권 말기부터요. 예, 근데 감사가 좀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 들고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소련 네. 그 공산당 정권 시절에 소련이 계획 경제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소련 그 당시 소련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를 이 자유세계에서는 믿지를 않았죠. 그렇죠. 다 조작한 거예요. 네. 예, 국가 통계를 공산당 정권이 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다 조작을 해갖고 구소련 시절에 그 국가 통계는 믿지 않았는데 참 그 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그게 구소련 시절뿐만 아니라요.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전쟁 물자를 이제 러시아가 이제 다 확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이 의약 용품 있잖아요. 네.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제 의약 용품들 그게 이제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전쟁 딱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 보급을 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거래요. 아이고. 그래서 그게 다 썩었대요. 근데 그거를 다 한 개씩으로 다 보고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포탄도 마찬가지고 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거를 그냥 그걸 다 이 수치로 잡아서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가 초기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보면 결국 통계 조작이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군수 물자를 조작을 해서 다 헤쳐먹었던 그게 전쟁하면서 다 드러나서 초기에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건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이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도 쓰고 맞아요. 또 과천에 그 지하철 들어섰는데 그때 집 사갖고 집값 엄청 올랐잖아요. 그렇죠. 자기는 그랬고 그다음에 문재인이 그때 신년 뭐 KBS인가요?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. 그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그 누가 그 잘못된 그거를 문재인 머릿속에 입력시켰어요. 지금 얘기한 그 김수현 그 사람입니다.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대통령이 되면 네. 그래서 밑에 보고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들 이게 다 신문에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할 때 그때 이제 그 밑에서 보고 오는 거 뭐 외교부에서 이쪽 밑에서 보고 오는 거 나중에 봤더니만은 그 청와대 모 인사가 대통령실의 모 인사가 외교부에다 압력을 넣어서 이거를 동그라미 X 세모가 있는데 네. 세모를 전부 다 동그라미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. 아이고. 네? 그러니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이거 다 탄성하기로 했다. 그걸 다 동그라미 바꾸니까 한 100개가 나오더란 거예요. 네. 그래서 윤 전 대통령한테 저 100개국이 다 동의하기로 했습니다. 우리가 그냥 다 2차에 다 먹어. 그 국민들 앞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알고 봤더니 26개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네? 근데 이미 기업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. 그때 그럼요. 기업들은요. 말을 못했어요. 왜?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호통치니까. 다 꿍꿍꿍 알고 있다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이야기가 사실은 기업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이게 뭔 짓입니까? 그게 그러니까 뭐 벌거숭이 임금님 동화 속의 그런 모습이죠. 예. 참 기가 막힙니다. 모든 국정을 운영할 때는 정보의 소스를
다양하게 해야 됩니다. 경찰, 국정원, 그다음에 부처, 네. 그다음에 언론들 다양하게 대통령이 들어야지만이 어디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럼요.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민정수석실 없애고 뭐 할 때 결국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. 정보가 제대로 대통령한테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. 그리고 오직 정보를 저희 고성국 TV 뭐 배승희 TV 뭐 이런 데서만 보니까 네. 맨날 그거는 판단을 잘못하지 않습니까? 네. 다 그러다가 결국은 기자들한테도 그 언론 볼 필요 없어 그거 봐 맨날 보내주고 결국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참. 저한테는 조중동 보지 말라고 예, 그랬어요. 예. 예. 음. 조중동도 보지 마라. 그 뭐하란 이야기예요. 참 기가 막힙니다. 자,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1,500만 원 벌금이 선고됐습니다. 음주운전과 숙박업법 위반 혐의로 해서 1,500만 원이 선고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. 참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은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딸에 대해서는 저렇게 참 관대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정부가요 의대 증원 내년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참 한번 잘못된 정책이 참 많은 후유증을 낳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의대생들은요 여전히 30%밖에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. 복귀는 했는데 수업을 안 들어요. 왜 안 듣느냐 알고 봤더니 필수 의료 패키지 이게 이제 그다음 수가 이게 이제 자신들이 나중에 의사가 됐을 때 돈 벌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거 원점으로 다 안 해주면 수업 못 듣는다는 거예요. 네? 이러고 있습니다. 참 이 직역 이기주의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가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